자, 오늘 수업 4월 8일 새벽반 우리 이제 개강을 했고요.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건데 이번 기수에는 파워포인트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기수 때 엑셀을 했고요. 그래서 엑셀을 만약에 놓치신 분들은 이 책을 가지고 학습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 공방에 오셔서 엑셀 과정 지난 과정 해놓은 거 있으니까는요. 그 과정대로 여러분들 복습하시면 돼요. 여기 엑셀 어디 갔더라? 예, 중부 워드 엑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새벽 컴퓨터 교실에 엑셀 과정 쭉 있으니까는 요거 보시면서 못 배우셨던 거 있으면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또 다음 기회에 또 이제 뭐 한글을 할지 다른 과목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하게 되면은 복습 자리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또 이 책 가지고 참여하시면 되고요. 새벽반은 매 기수마다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하고 의논을 좀 할 겁니다. 어떤 과목을 할지는. 왜냐면 이제 개강을 하고 나면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다음 기 과정을 준비해야 돼요. 또 시에다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러분하고 좀 논의를 해서 어떤 과정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파워포인트 한번 실행해 보는데요.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프로그램 가시면은 저 위에서부터 프로그램 목록이 쭉 보일 겁니다. 프로그램 목록이 보이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폴더가 하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3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어딘지 찾으셨어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은 모든 프로그램이라는 그룹에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하는 폴더에는 2007, 2010이 있고요. 2007, 2010이 있고요. 2013이라는 폴더에 가면은 2013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온 2016도 있지 않습니까? 2016은 이 폴더가 따로 없이 이 겉에 들어가 있어요. 겉에. 2016은 겉에 설치가 되더라고요. 아이콘들이. 예. 그래서 약간은 좀 모양새가 다른데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3 폴더에 가면 파워포인트 2013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 이 책으로 파워포인트를 공부해야 하나요? 저는 왜 이 책을 선정을 했을까요? 이거죠. 얇고요. 저렴해서 선정했어요. 왜냐면 두꺼운 파워포인트 책을 가져가면 우리가 3개월 동안 2시간 수업 배정되어 있는데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얇은 책으로 나쁘게 표현하면 겉으로 이렇게 쭉 훑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6시간, 9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일주일에 그러니까는 3시간씩 일주일에 3번 만나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면 파워포인트 진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2시간 수업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갖고는 전문가는커녕 그냥 파워포인트 배웠구나. 어느 정도 파워포인트는 좀 들어갔더니 할 줄 알더라 라는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선정한 겁니다. 이게 원래는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을 3권을 3개월 동안 해야 돼요. 그러려면 죽어나죠.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과정에서는 이 3권을 한꺼번에 해요. 강사야 아니까 떠들지만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 귀에서 피나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 자,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학습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제가 메모를 해볼게요. 여러분 메모는 하지 마세요. 예.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고 저장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이동하고 복사하고 그 다음에 삭제하고 이런 거. 텍스트를 입력하고 서식을 설정하고 도형을 그리고 이런 과정을 먼저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그 옆에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거를 하래요. 예.
그 슬라이드 마스터 안에는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 거죠? 멀티미디어 슬라이드를 만들래. 멀티미디어 슬라이드가 무슨 말이에요? 글자만 넣지 말고 도형도 넣고, 도형은 아까 말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동영상도 넣고 사진도 넣고 뭐 노래도 나오고 뭐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만들어라는 거죠. 예. 그럼 뭐 이제 앞부분부터 하면 되겠네. 자, 목차를 보면은요, 파워포인트 어떻게 하는지, 화면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슬라이드를 열고 뭐 삽입하고 레이아웃 변경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로 가면 페이지는 7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도형을 그리고 도해 슬라이드를 만들고 또 스마트 아트 그래픽이라는 걸 이용해서 도해 슬라이드를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그림도 집어넣고 표와 차트도 넣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가면은 오디오, 비디오 이런 거를 집어넣고 애니메이션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래요. 하이퍼링크도 하고요. 화면 전환 효과도 넣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다 하려면 실습 시간도 여러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죄송스럽지만은 2시간 수업하는 과정에 충분한 실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집에서 하셔야 돼요. 댁에서 하시고 여기서는 개념 설명하고 기본적인 설명만 제가 드릴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댁에 가서 또 연습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교재 12페이지입니다. 요 페이지가 요 사이드에 있어요. 책 오른쪽 왼쪽 옆면에 숫자가 적혀 있죠? 그게 페이지 수예요. 자, 파워포인트 2013을 실행을 하면은 요렇게 떠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라고 하는 거를 눌러보는 거예요. 얘를 딱딱 누르면 요렇게 이 상태로 작동이 돼요. 근데 책에 있는 화면은 뭐냐면은요, 요거예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이에요. 새로 만들기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 지금 우리 책은 새 프레젠테이션 옆에 뭐가 이렇게 알록달록 많죠? 저는 지금 뭐가 열리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안 열리는 것 같고 여러분 열립니까? 뭐가 많아요? 이 책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그림 나옵니까? 강사 컴퓨터가 아주 문제가 크구만. 그럼 여기 뭐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가지고 새로 작업해라. 근데 사실은 이 상태에서 만들죠. 근데 우리 아래한글도 마찬가지고 엑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아래한글 같은 경우에 이력서를 만들고 싶으면 아래한글 빈 화면에다 이력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력서 양식을 불러오거든요. 샘플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그리기 마당이라 문서 마당이라 그래요. 아래한글에서는. 그런데 파워포인트에서는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여기에 양식들이 여러 개가 나온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를 클릭하면 비즈니스에 연관된 이런 양식을 찾게 되고요.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그럼 과학을 누르면 과학에 연관된 게 또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력서가 있나? 이력서를 검색하면 MS 워드로 만든 이력서는 있다 그러는데 굳이 파워포인트 이력서는 안 만드는 것 같아요. 퍼블리셔로도 7가지가 있어요. 퍼블리셔는 뭔지 아세요? 출판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랑은 좀 달라요. 예, 이렇게 인쇄물 같은 거 만들 때 퍼블리셔를 쓰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예문들은 나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제가 파워포인트를 실행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그것이 우리 책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가장 최근에 뭐 멀티형 회계, 워드 아트, 줄탁 동기, 취업의식 교육을 했었나 봐요. 거기 했었나 봐요. 그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한 4개 정도가 실행된 것처럼 보이네요. 오른쪽에는 뭔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현재 저는 안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예 나는 새로운 거를 새 화면에서 시작할 거야. 그러면 새 프레젠테이션 얘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진 걸 불러오려면 다른 프레젠테이션, 아니면 직전에 사용했던 것 중에서 뭔가를 사용하고 싶으면 그거를 클릭하면 열리겠죠. 그래서 클릭하면 그것이 바로 열릴 수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마지막에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봤었나 봐요. 여기까지 봤었나 봐. 제가 어디까지 봤는지도 기억을 해요, 얘가. 그래서 그 다음 것도 봤는지 안 봤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자, 파워포인트 2013이 기존에 비해서, 기존이면 2010이에요. 2010, 그 이전에 2007, 2007 이전에 2003, 2002, 2000, 뭐 97, 95 옛날에 역사들이 쭉 지나가는데 2013 다음에 2016 나왔고요. 그러면 2016부터 2013부터 새로 바뀐 게 뭐냐면 이거예요. 와이드 모니터를 대상으로 한 작업창이 열려요. 근데 우리 모니터는 와이드가 아니잖아요. 와이드가 아닌 상태에서 와이드를 보면 불편해요. 그때는 디자인에 가셔서 저 상단에 디자인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그 디자인 탭에 가셔가지고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그 슬라이드 크기를 표준 하고 선택을 하시면 우리 모니터 형태에 맞게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요즘 와이드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16:9 와이드로 제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형태가 뜬 것 뿐이지.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 강의실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여기서 강의를 하실 거라면 이 강사 컴퓨터를 통해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상을 보여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슬라이드 저 위에 천장에 매달려 있는 빔 프로젝트는 표준이에요. 표준. 표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드로 제작을 해놓으면 불편해요. 어떻게 되냐면 위아래가 검게 돼요. 중간만 나온단 말이야. 길쭉하게.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에서는 표준으로 작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느 강의실에 가서 강의를 하려고 볼 때 환경을 알아봐야 돼요. 거기 빔 프로젝트가 와이드 지원이 됩니까? 아니 와이드가 안 되고 표준만 지원이 됩니까? 그래서 와이드가 지원이 된다라는 걸 확인이 되면은 와이드 형태로 제작을 해야 되고, 표준만 지원합니다 그러면 표준으로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야 강의를 잘한다라고 하죠. 지구상에서 프레젠테이션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예요. 파워포인트로 발표하는 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프레젠테이션은 표현하다라는 단어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발표 자료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홍보하거나 강의를 할 때 하는 기법을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해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예요. 이분은 발표장 3일 전에 와서, 발표할 장소에 3일 전에 와서 연습을 5번 이상 한대요. 장소에 와서 직접 음향, 영상, 화면, 밝기, 조명 다 체크해가면서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이런 물건을 홍보할 때 많은 사람이 물건도 사지만은 애플이라는 기업의 주식이 5% 상승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하면은요 5% 내려간대요. 기업 주식이, 주가가. 그만큼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발표자 도구도 있어요. 와이드 스크린만 있는 게 아니라 발표자 도구도 있는데, 발표자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모니터가, 자 여기 보면 슬라이드 쇼에 가면 있나 볼까요? 발표자 도구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발표자 도구는 한 모니터에 전체 화면 슬라이드를 표시하고 다른 모니터에는
발표자 노트 타이머를 미리 보기 형태로 봅니다 라고 했어요. Alt F5번을 누르면은 사용해 볼 수 있다 그러는데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요걸 갖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왼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슬라이드 쇼라는 명령을 걸면은요 이렇게 떠요. 크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큰 화면을 보시는 거고, 발표하는 사람은 얘만 보면 안 되거든요. 요 다음 화면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다음 화면이 뭔지를 기억을 하고 하기도 하겠지만은 너무 많으면 기억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교육생분들이, 청강생들이 보는 거고, 다음 화면은 얘일 거다 라는 거를 이 모니터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멘트 할 게 있으면 멘트를 여기다 적어 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화면은 안 보이는데 저만 보는 거죠. 강의하는 사람만, 발표자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똑같은 화면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화면이 보이게 하려면 모니터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모니터가 두 개가 있어서 이 화면은 보시는 오신 손님들이 보는 화면이고, 아까 이 화면은 발표자 화면이고,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모니터 한 개 갖고는 안 돼요. 모니터가 두 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테마 변형이라고 돼 있어요. 테마 변형. 테마라는 걸 변형한대요. 이건 뭐 지금 안 배워봤으니까 모르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체 정렬을 하는 게 있어요. 개체 정렬. 이것도 계속해서 할 겁니다. 뭐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도형을 그릴 거예요. 제가요. 도형을. 여기 도형이 있는데 여기는 네모를 그릴 거예요. 근데 이 네모랑 그 다음에 요 동글뱅이랑 그려야 되는데 얘가 간격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도형과 이 네모가, 원하고 네모가 요 위에 맞출지, 위에 맞았다고 돼 있죠. 점선이 이렇게 되면은 중간이 맞았다고 나오죠. 요건 아래가 맞았다고 나오죠. 이거는 뭐죠? 네모 아래쪽하고 원 위쪽이 맞았다고 나오죠. 자, 그럼 요렇게 하면 뭐가 되죠? 왼쪽이 맞았다고 하고 오른쪽이 맞았다고 하고 중간이 서로 맞았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왼쪽과 오른쪽 끝이 맞았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안내선이 나타나요. 2010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려면은 명령을 따로 걸어야 돼요. 블럭을 잡아서 니네 간격을 맞출 때 중간에 맞춰줄래? 그러면 알아서 중간에 맞춰주고, 니네 위쪽에 가서 맞춰줄래? 그럼 위로 가서 맞춰주고, 이렇게 명령을 걸어야 되는데 2013은 움직이기만 해도 딱 맞아요. 이건 참 좋아졌어요. 예. 이런 것들은 계속 설명할 거니까는. 그 다음에 뭐 경로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향상됐대요. 얘가 막 움직여요. 이렇게 막 움직여.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어요. 한반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자동차가 해안가를 이렇게 막 달려가는 그림처럼 보이는 거 있어요. 그 저녁에 보면은 무슨 뭐 맛집 기행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길 따라서 막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한반도 지도를 여기다 그려놓고 나서 자동차 그림을 갖다 놓고 그 한반도 길 따라서 뭐 내륙이든 뭐 이렇게 외곽이든 애니메이션을 처리해주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만들어진 데이터가 하나 있나 볼게요. 아까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이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 중에 뭔가 있으면 한번 열어볼 거예요. 젠장 하나밖에 없네. 하나만 하다. 그냥 하지 말고 아까 거랑 할게요. 그냥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새 프레젠테이션 눌러서 빈 화면 넣으세요. 이렇게. 파워포인트 작업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요 보기로 할 건지, 기본 보기로 할 건지, 여러 슬라이드 보기로 할 건지, 슬라이드 노트 보기로 할 건지, 읽기용 보기로 할 건지, 어떻게 보는 방법에 따라 다 달라져요. 자, 우리 보기라는 메뉴 있죠? 제일 앞에 기본 보기예요. 기본 보기예요. 그 옆에가 개요 보기죠? 기본 보기, 개요 보기가 있고 여러 슬라이드 보기가 있는데 지금은 슬라이드라는 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어서 좀 답답한데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화살표, 글자가 적혀 있는 새 슬라이드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홈. 정식 명칭으로는요. 홈 탭이라고 불러요. 탭. 삽입 탭이라고 불러요. 보통 홈 메뉴 누르세요, 삽입 누르세요 라고 하지만 정식 명칭은 홈 탭. 슬라이드 그룹에 있는 새 슬라이드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그런데 이제 제가 홈 눌러보세요, 뭐 삽입 눌러보세요, 도형 있죠? 도형 눌러보세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만 정식으로는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도형 항목. 도형에 가시면은 사각형, 기본 도형, 블록 화살표 종류가 많아요. 그거는 알려드릴 거고. 자, 홈 탭에 오셔서 새 슬라이드에 가시면은 처음이 제목 슬라이드잖아요. 처음이 제목 슬라이드인데 제목 슬라이드는 한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목 및 내용을 클릭할 겁니다. 뭐가 하나 새로 생성돼요. 다시 새 슬라이드에 가서 이번에 컨텐츠 2개를 클릭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비교를 누를 거예요.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제목만 누를 겁니다. 다시 새 슬라이드 들어가서 빈 화면 누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슬라이드가 여러 개가 만들어졌죠. 여러 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때 다시 보기라는 메뉴로 갑니다. 기본 보기는 뭐냐면요, 오른쪽에 큰 창에, 편집 창에서 제목을 넣고 부제목을 넣고 배경을 깔고 도형도 그리고 그림도 넣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작게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크게 보셔도 되고. 근데 크게 보시면 어때요? 편집창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작게 줄이셔도 돼요. 경계선을 가지고. 자,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지금은 오른쪽 화면만 보이는데 여러 개를 보려니까 왼쪽에 여러 개가 보이잖아요. 클릭을 하면 직접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클릭했을 때 바로 보이게끔 하는 게 이게 보기에서 뭐 눌렀다? 개요 보기. 기본 보기. 그 다음에 개요 보기는 뭐냐면 현재 우리는 개요 보기를 못해요.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입력을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근데 슬라이드는 6개라고 보여요. 그럼 여기다가 클릭하고요. 글자를 써요. 이렇게 글자를 쓰면은요, 글자가 여기 들어가요. 글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직접 나열해서 쓸 수도 있어요. 왼쪽에 있는 글자를 보고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글자가 왼쪽 맞춤인지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지, 가운데 맞춤인지 여기 무슨 그림이 들어가는지 왼쪽에서는 모르고 오른쪽을 봐야 알죠.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면서 직접 수정을 하셔도 되지만 왼쪽에서 직접 고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요 보기예요. 잘 안 해요. 그냥 기본 보기를 눌러놓고 왼쪽에 썸네일이라고 하죠. 썸네일. 엄지손톱만한 크기로 보이는 자글자글한 그림처럼 보이는 거를 클릭해서 오른쪽에 있는 편집창에 가서 글자를 고치게끔 하는 거죠. 그게 기본 보기고, 자, 여러 슬라이드 보기는 뭐예요? 이 슬라이드를 여러 개를 보는 거예요. 여러 개를 보면서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순서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하나 더 복사하고 싶어. 그러면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하나 더 복사가 돼요. 필요 없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셔도 되고, 클릭하고 딜리트 눌러도 삭제가 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양이 많을 때는 기본 보기 보면서 여기서 하나하나씩 보다가 아, 난 얘 필요 없어. 그럼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도 지워져요. 왼쪽 걸 클릭해도. 근데 여기 있는 걸 삭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요. 왼쪽을 선택하고 삭제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잘잘하게 그림이 작게 나오니까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큼지막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슬라이드를 보기 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지우고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노트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부연 설명. 나레이션을 써주는 거죠. 나레이션.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나는 누가 요청을 해서 제작만 해주는 거야. 그런 용도가 하나 있고요. 내가 제작을 했던 남이 제작했던 가지고 내가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동계올림픽 우리 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 평창 해가지고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국가 차원에서 홍보하러 갔었잖아요. 김연아 선수도 홍보하러 갔었고 많은 사람이 홍보하러 갔었어요. 그리고 그 행사장에서 발표도 했었어요. 그 프레젠테이션 한다 그래요. 표현한다고. 파워포인트로 제작하지는 않아요. 그런 거는. 그거를 가지고 한 달 넘도록 연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막 나레이션을 하면 알아서 화면이 막 바뀝니다. 그걸 누군가가 다 조정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못해요. 그러면 동영상도 넣어야죠. 동영상도 진짜 영화 감독 뭐 이런 예술 감독이 작업한 것처럼 멋있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 김연아 선수가 파워포인트로 제작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준 걸 가지고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 발표했을 때 여기에 이제 나레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쇼프로 같은 걸 보면 사회 진행하는 사람들이 카드 같은 걸 갖고 있잖아요. 다음에 이야기할 것들이 여기다 쭉 메모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요거 있었잖아요. 이거. 이거는 발표자 화면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지금은 발표한 여기 노트가 없지만은 이제 제가 메모를 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와요. 제가 한번 해 볼게요. 1. 청중을 바라본다. 2. 심호흡을 크게 하고 청중을 향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다.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한테 발표할 때 보이지는 않아요. 이건 안 보여요. 그러나 발표자 화면은 어떻게 할까요? 발표자 화면은 보이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심호흡을 크게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멘트야. 자기가 만약 멘트를 여기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화면에 이제 넘어갈 때 어떻게 될까요? 아직 멘트가 없으니까 또 멘트를 적어 놓겠죠. 뭐 주의사항이나 전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는 뭐 멘트 안 적어놔도 알아서 척척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은 막 온몸에서 진땀 흘리죠. 후덜덜덜 막 떨리죠. 예. 하다가 주저앉아요 막. 여성분이 막 발표하는데 앞에 장동건 같은 사람 쫙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럼 막 온몸이 다 떨리지 막. 근데 깍두기 머리 한 사람이 쫙 단체로 앉아 있어 보세요. 다리 힘이 쫙 풀리지 또 막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해놔야 안 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읽기용 보기는 이렇게 보는데 화면을 벗어날 때는 그냥 ESC 눌러도 돼요. ESC 눌러도 되고 그냥 저 끝에 있는 닫기 누르면 안 돼요. 밑에도 있어요. 밑에도. 여러 슬라이드 보기 모두 있어요. 이렇게. 근데 ESC 누르면 빠져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서 작업할 거냐. 작업을 할 때. 발표할 때 말고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기본 보기로 작업을 하고 개요 보기로도 편집을 하고 슬라이드 노트에 들어가서 내가 멘트도 적어야 되고 할 게 많은 거죠. 그렇죠. 자, 교재 어디냐면은요. 18번째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은 보기 형식, 기본 보기, 여러 슬라이드 보기, 읽기용, 슬라이드 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메시지가 보여요. 노트는 쓴 거는 보이는데 글자 메인 화면에다 글자 쓴 건 안 보입니다 라고 돼 있는 거는 모니터가 저는 듀얼로 돼 있으니까 듀얼 모니터가 지원이 되는 시스템에서 작업을 해서 슬라이드 내용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는 현재 모니터가 하나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작동이 되는데 내용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대신에 요거 노트는 보이고 그러니까 모니터를 하나 더 연결하시면 되죠. 모니터 연결하시면 되고 잠깐 그 그림 보여드릴게요. 요즘 컴퓨터들이 성능이 좋아져서요. 요 뒤에 한번 볼게요. 요 뒷면에 보면은 여기 모니터 단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자가 구형 컴퓨터는 하나만 있었는데 시장 컴퓨터는 얘가 2개, 3개, 4개까지 나와요. 요즘 컴퓨터들은. 그러니까는 이런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탑재하지 않아도 자체 메인보드에서 모니터를 2개 이상 지원해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는 좋겠죠. 아무래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모니터를 3개 연결하는 게 있을 텐데 보여드릴게요. 모니터를 3개를 연결한단 말이에요. 이런 그래픽 카드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죠. 단자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통 3개. 제가 지금 집에 쓰는 컴퓨터도 이 단자가 4개가 있어요. 근데 3개까지만 지원하더라고. 우리 윈도우는 10개까지 받아줘요. 그리고 성능이 좋은 그래픽 카드는 동시에 6개 화면을 뿌려요. 6개 화면을 뿌려줘요. 이제 그런 그래픽 카드 2개 꽂으면 10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디지털 방식의 HDMI 방식의 디스플레이 포트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화면을 가로로 3개를 나열할 건지 세로로 3개를 나열할 건지 밑에 2개 위에 하나를 따로 나열할 건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화면 해상도에서 잠깐 보셨을 때 모니터가 어떻게 됐었어요? 이게 2개가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올려도 돼요. 얘가 좀 안 움직인다? 얘를 어떻게 하냐면 좌우로 놓지 않고요. 세로 위아래로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위아래로 놓으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가로로 놓는 거지 좌우로도 말고 세로로 나열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다 가능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면은 모니터 3개를 놓는데 3개가 제일 좋아요. 4개보다는 3개가 좋고 4개를 놓으면 위에 2개 아래 2개에서 4개를 넣어도 되죠. 이 3개를 하면 2번을 기본 화면으로 놓고 게임을 하면은요 1번 3번에 사이드 내용이 나와요. 게임할 때 모니터 2개를 쓰면 하나만 작동돼요. 근데 모니터 3개를 쓰면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가운데 쫙 넓게 게임 화면이 펼쳐져요. 그러면 등장 이 배경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게임할 때 좀 유리하죠. 돈이 좀 들어가지 이런 게. 모니터를 여러 개를 사야 되는데 예. 요즘 그래픽 카드가 비싸요. 그래픽 카드가 저렴한 거는 뭐 한 10만 원대도 있지만은 요즘 새로 나오는 성능 좋은 거는 뭐 100만 원대씩 합니다. 진짜 좋은 거는 한 800만 원, 700만 원씩도 가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하는데 그 게임 목적으로 하는 그래픽 카드냐, 영상 편집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래픽 카드냐 또 달라져요. 게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게임 목적으로 사셔야 되고 영상 편집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게임은 또 지원을 안 해요. 걔가. 그러면은 영상 쪽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영상 편집 쪽으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게임보다도 PC방은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사는 거고. 자, 하여튼 여러 슬라이드를 통해서 아까 개요 보기도 했었고 여러 슬라이드 보기도 했고 노트 보기도 해서 노트에는 멘트를 적는다. 슬라이드 노트를 적어서 내가 사용할 나레이션을 여기다 준비를 작업할 수 있다라는 것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 그냥 제가 만든 거니까 배경 그림도 없고 글자만 주로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예쁘질 않아요. 얘를 예쁘게 만들려면은 여기다가 뭐를 하느냐, 디자인을 좀 집어넣어요. 디자인. 아예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디자인을 선택해서 테마를 선택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존에 작업한 걸 가지고 디자인에 오면 형태가 있잖아요. 이렇게 형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고르시만 하면 돼요. 이렇게 고르면 오, 모양새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색하다. 오, 이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림이라서, 이건 배경 그림이라서 좀 그렇지만 글자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글자가 있는 애들은 바뀌죠. 이렇게. 자, 보세요. 이런 거 하고 요런 모양하고 요런 모양하고 얘도 그림이에요. 얘도 그림을 가져온 거라서 좀 그렇지만은, 자, 여기 보세요. 이거 글자잖아요. 이 형태, 요 형태, 어떤 형태로 다 달라져요. 그리고 이 형태도 색깔을 어떻게 할 건지, 색깔도 있잖아요. 종류별로 있잖아요. 얘도 이건지 저건지 색깔을 꾸몄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나름 예쁘게 좀 꾸며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내가 다 디자인했었어요. 그래서 포토샵 잘하는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디자인 구성 요소 만들어서, 야, 이렇게 디자인 좀 해줘. 그리고 막 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그냥 포토샵 몰라도 작업을 해요. 그 얘가 2007에서부터가 바뀐 거예요. 파워포인트가. 2007 이전에는 우리 중부센터 또 다른 서부센터 할 것 없이 다 저한테 제작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센터에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시 발표를 해줘야 돼요. 3년마다 뭐 발표하는 게 있나 봐요. 보고서, 결산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결산 보고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그걸 다 작업을 했었어요. 거기다가 원하는 대로 영상도 넣어야 되고 뭐 오디오 소리도 효과음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 2007 나오고 나서부터 2005년도까지 제가 하고 나서 2008년도에 해야 되는데 의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난 딴 사람한테 맡겼나 그랬지, 솔직히. 왜냐면 저도 조금 이렇게 뭔가 생기니까는 기분도 좋고. 근데 아니에요. 누가 따로 만들어준 건 아닌데 발표장에 가보니까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누가 잘 만들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했더니 직원이 했대요. 어떤 직원? 했더니 저한테 의뢰했던 그 직원. 물어봤어요. 어떻게 만들었더니 파워포인트 2007로 하니까 잘 만들어지던데요? 그냥 뚝딱뚝딱 하니까 되던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괜히 누군가 미워지는 거 있죠? 누군지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빌 게이츠가 미워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든 건 아니지, 파워포인트를.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그만뒀지만 그때는 사장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밉더라고 그 사람이. 하여튼 간에 그만큼 성능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해지는 거,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요. 예. 자, 이런 것도 클릭할 때마다 모양 바뀌고요. 이것도 갈 때마다 배경 색깔도 약간 진하게 흐리게 막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모양도 얼마나 좋아지냐 이거지.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림도 가져와야 되는데 이 그림을 가져오잖아요. 이런 그림을 가져오는데, 자, 이 그림 가져와 볼게요. 이 그림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도 만들어요. 이 주변에 이렇게 하얀 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갖다 내면은 동그랗게 잘라버려요. 제가 알아서 동그랗게 잘라버려요. 이렇게 투명 처리가 된 거예요. 투명 처리가. 그럼 예전에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요? 포토샵으로 막 꾸며 갖고 와야 되거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배경도 제거할 수 있어. 명령 걸면은요, 배경이 제거가 돼요. 이렇게 그림이 약간 깨지긴 깨졌지만 이 정도는 봐줄만 하거든. 2007부터 이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2003까지 쓰던 사람은 포토샵 하랴 파워포인트 하랴 죽어났던 거예요. 근데 2007에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 그냥 그림 불러다 놓고 대략 맞추면 색깔, 밝기 뭐 다 조정이 돼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자, 파일에 가서요. 열기 누르셔서 내 컴퓨터에 가시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USB 메모리를 찾아보든지 찾아보기 눌러서 다시 가볼게요.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셔서 컴퓨터에 가셔서 밑에 찾아보기 누르셔서 저는 저 꼭대기에 있는 다운로드라는 폴더를 갈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아까 USB 메모리에 저장해 주신 그 드라이브를 찾아서 폴더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파워포인트라고 있고요. 파워포인트 챕터 1에 섹션 2 예제 파일. 우리 책이 현재 위에 섹션 2라고 써 있어요. 섹션 2. 섹션 2 오른쪽 밑에 보시면 페이지 제일 오른쪽 밑에 보시면 섹션 2라고 보이고요. 가서 보시면은 교재는요 26쪽 27쪽이고요 리더십이라고 있어요. 리더십 얘를 선택하고 열기 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 하셔도 되고 이렇게 열린대요. 와우,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우여곡절 끝에 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책에 설명이 있어요. 27페이지에 파일에 가서 블랙 스테이지, 이게 블랙 스테이지, 백 스테이지, 블랙이래. 글자가 안 보이네요. 백 스테이지래. 이게 뭐야? 백 스테이지가 뭐지? 춤추는 데가 백 스테이지인가? 하여튼 이 창이 열리면 열기를 눌러 가지고 컴퓨터에 가서 찾아보기에 가서 찾아서 하래요. 거기에 1, 2, 3, 4라고 숫자 써 있어요. 근데 글자라고 참 크게 좀 해놓지. 그쵸? 하여튼 그렇게 열었어요. 지금 열었어요. 자, 리더십 파일이 열렸는데 어떤가 보세요.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제목이 없다? 슬라이드에 제목이 없어요. 리더십이라는 제목이 하나 필요한데 그때는 새 슬라이드에 가셔서 제목 슬라이드를 누르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리더십 하고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순서가 제가 여기다 만들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다 놓고 새 슬라이드 눌러가지고 제목 슬라이드 눌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밑에 생겼죠. 얘 밑에 생겼잖아요. 그럼 얘를 마우스로 들어다가 저 위로 올리든지 아니면 위에 내를 끌고 내려가야 제목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기에 가시면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눌러서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던 애를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기본 보기에 들어가서 순서를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해서 순서를 바꿔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리더십이라고 쓰고 여기다가는 이제 이런 거죠. 뭐 한국 리더십 협회 회장 홍길동 이런 식으로 되게 있어 보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배경 그림도 괜찮아요. 리더십이라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히딩크 리더십. 한일 월드컵 할 때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히딩크 리더십.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는 선수들하고 대화하는 모습이나 하는 행동이 우리나라 선수가 봤을 때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몰라 선배 후배 이게 너무 강한데 거기는 그것도 없어요. 감독도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이렇게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을 열고 서로 뭐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래서 4강까지 올라간 건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데 4강이 올라간지 몰라도 하여튼 그래서 히딩크 리더십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온지 아세요?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나오고 나서 이순신 리더십 엄청나게 책으로도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누구 뭐 리더 할 수가 없잖아. 욕 바가지로 먹으니까는. 그러니까 요즘 리더십이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하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인들도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예. 근데 제가 그거 무슨 누구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리더십이 뭐다 뭐다 이렇게 자료는 나왔는데 타이틀이 없어서 하나 넣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책에는 제목을 새로 넣어라 이런 얘기 책에 나와 있어요. 20페이지, 30페이지인가 보세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리더십 역량과 개발 방법이 이게 제목인가 봐요. 나와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목차 슬라이드가 어디에 있어요? 목차 슬라이드 우리 만들었어요? 자, 지금 제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목 만드는데 이 제목은 아무데나 놓고 나서 홈탭에 가서 새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를 하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만들어진 제목을 다시 위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 슬라이드 보기로 가서 올리셔도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꿔보고 그 다음에 지금 새 슬라이드에 가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리더십 역량 모델 리더십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만들어졌네. 그렇죠? 요거 개발 방법 역량 모델은 여기 있고요. 이게 목차인가요? 그럼 목차를 다시 또 올려놔야 되겠네. 제목 밑으로. 그 순서가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게 너무 작잖아요. 그럴 때는 보기 탭에 가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누르시면 보이는데 이것도 너무 크다? 그럼 요거요. 밑에 보이세요? 이렇게 슬라이드 크기 조절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오른손으로 마우스 휠을 굴리시면 휠을 위아래로 굴리시면 커지고 작아지고 그래요. 그렇죠? 크고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창의 크기를 조절해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나열하셔도 돼요. 1, 01, 1111, 2, 그 다음에 2가 여기 있는데 그렇죠. 2에 1, 2에 2, 01, 01에 1에 1 됐네요. 그럼 순서가 대략 맞는 것 같아요. 제목을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목차가 저 뒤에 책에는 6번째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를 위치를 저 위로 끌어올라 그랬죠. 근데 우리 책에는 6번째가 아니라 3번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목이 없었으면 2번째였고요. 그래서 그거를 순서가 이렇게 있었던 거를 이렇게 바꿔보는 연습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은요. 마음에 드는 슬라이드 더블 클릭하면 기본 슬라이드로 갑니다. 굳이 기본 슬라이드 클릭 안 하셔도 슬라이드를 더블 클릭하면 기본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 메뉴판이 있잖아요. 메뉴판에 가서 제목 항목을 클릭해도 슬라이드가 이제 메뉴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다 넣고 휠을 굴려도 움직여요. 휠을 드르륵 굴리면 메뉴가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지는 않더라도 휠이 위아래로 움직이면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 여기다 놓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놓고 하면 메뉴판이 바뀌죠. 그렇죠? 이 위에 상단에 있는 메뉴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본 메뉴라고 불러요. 리본 메뉴. 그 다음에 왼쪽 썸네일 있잖아요. 이 썸네일에다가 굴리면은 썸네일이 움직이고요. 오른쪽 편집창을 휠을 굴리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왼쪽을 클릭하면 오른쪽이 열리고 왼쪽을 클릭하면 오른쪽이 열리지만 왼쪽을 휠을 굴려가지고 클릭해도 되고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스크롤 바를 가지고 위아래를 내리시고 올리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휠을 굴려도 된다. 그 다음에 여기다 클릭하고 홈을 누르면 맨 앞으로 가고 엔드 누르면 맨 뒤로 가요. 우리는 마우스를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키보드로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여기다가 저 밑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내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엔드 누르면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가고 홈은 뭐예요? 앞. 엔드는 뒤. 예. 그리고 페이지 다운키 누르면 한 페이지씩 내려가요. 키보드로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도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 누르면 올라갑니다. 왼쪽에 썸네일에서 오른쪽 편집창에서는 휠을 굴려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는 올라가는 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안 올라가. 요 글자만 움직이지. 글자에서만. 여기는 페이지 업다운을 누르면 여기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래요. 키보드 마우스를 적절히 조절하셔야 빨리빨리 작업이 가능해요. 이게 더디면 답답하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자, 복사하는 걸 한번 볼게요. 복사. 만약에 제목이 중간에 한번 더 있고 싶어요. 이 제목 슬라이드가 저 중간쯤에 한번 더 있으면 좋겠어요. 얘를 끌고 내려오면 이동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 누르고 끌고 내려오면 복사가 돼요.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복사가 되는데 여기는 안 되네요.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서는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복사가 돼요. 근데 기본 보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슬라이드를 내가 하나 복사하고 싶으면은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 원하는 곳에 가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복사해서 붙이면 제가 5번을 조금 전에 선택했거든요. 5번을 선택하고 컨트롤 V 누르면 6번으로 내려오죠. 생성된 게. 복사를 눌러서 붙이면 나 입장에서 나를 기준으로 뒤에 붙어요. 밑에. 자, 1번에다 놓고 나서 홈탭에 가면 새로운 슬라이드를 집어넣겠다라고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래 생기죠? 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아래 생겨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뭐를 삽입해라 그러면 앞에 가요. 앞에. 엑셀은 앞에 가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어떤 거를 집어넣잖아요. 이 창에다 집어넣으면 이 창에 들어가겠지만 이 여러 개 개체가 있는 슬라이드가 있는데 여기다 삽입을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뒤에 붙어요. 뒤에. 그리고 복사해서 붙이면 붙는 위치 뒤에 붙는다. 현재 위치 뒤에. 얘를 뭐라고 부른다? 슬라이드. 우리 과거에 시청각 교실에서 시커먼 커튼 쳐놓고 불 끄고 환등기 봤잖아요. 환등기. 그 환등기에 들어가는 그 하나의 필름이 있었잖아요. 필름. 그걸 슬라이드 필름이라 그래요. 그 슬라이드 필름. 그 필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칼라, 흑백이라는 종류로 두 가지를 할 수도 있고요. 플러스 필름, 마이너스 필름. 플러스 필름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슬라이드 필름이라 그래요. 그 슬라이드 필름은 빛을 비치면 그 색깔이 그대로 나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필름은 어때요? 빛을 비치면 거꾸로 나타나요. 여러분 옛날 필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름. 옛날 촬영된 칼라 필름이든 이렇게 비춰보면은 색깔이 반대로 들어가 있어요. 반전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현상기에다 집어넣고 현상을 할 때 인화를 해야 될 때는 반대로 색깔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색깔이 나오는 거고 이 슬라이드 필름은 또 달라요. 그래서 빛을 비추면 그 빛이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슬라이드 필름을 그 케이스에다 담죠. 하나의 틀에다가 집어넣고 환등기에다 꽂아가지고 탁탁탁 누르면
불빛이 비춰지면서 화면에 쫙 보였던 그 시청각 기호실에서 공부했던 기억. 그 화면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슬라이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 있나 모르겠는데 저도 안 해봤는데 옛날 버전에서는요 얘를 필름으로 출력하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필름으로 이 슬라이드 화면을 슬라이드 필름 집어넣고 카메라 같은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가 필름을 집어넣고 명령을 주면 한 카트 한 카트씩 필름에 찍혀요. 카메라에 찍히듯이 필름에 기록이 돼요. 그럼 그 필름을 현상소에 가서 현상에서 슬라이드 필름처럼 제작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환등에다 꽂아서 발표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주 예전에.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죠. 필름 사기도 힘들고 현상도 힘든데 그냥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빔 프로젝트가 아까 그랬잖아요. 1,500만 원 했다고. 저게 너무 비싸니까는 환등기를 썼던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은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자,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집어넣고 중간에 이제 요거 부제목이라는 거죠. 여기 제목과 부제목이 있는데 이 부제목은 지워야 좋아. 아, 처음에 여기 나왔잖아. 내가 누구다라고 보여줬는데 중간에 또 보여주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 부분을 선택하고 글자를 지우지 마시고요. 틀 글자를 선택하면 점점 나와요. 근데 이 틀을 클릭하면 실선이 나오죠. 실선이. 근데 틀을 어떻게 클릭하냐면요. 글자에다 클릭한 상태에서 ESC 누르면 틀로 넘어가요. 얘를 클릭하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글자를 클릭하고 ESC를 누르면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쉬프트하고 클릭하셔도 돼요. 처음에 얘를 클릭할 때 쉬프트하고 클릭을 하면 틀이 선택돼요. 그리고 딜리트 누르면 이제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요 메시지는 슬라이드 쇼를 하면 안 보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 쇼 명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할 거냐, 현재부터 할 거냐. 아까 사용자 도구 사용해서 다중 모니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Alt F5번 누릅니다 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발표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F5번. ESC 누르면 빠져나가고 아예 처음부터 하겠다 그러면 F5번. 그런데 이런 거는 하더라고요.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 준비를 싹 만들어 놓고요. 강의하시려고 그러면 메뉴를 여기 찾아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과정 봤죠? 저 강사 선생님이 슬라이드 쇼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슬라이드를 하겠다.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로 F5번 딱 눌러요. 그리고 사실은 더 프로들은 이 화면 안 보여줘요. 이 화면 안 보여줘요. 미리 와서 딱 준비해놔요. 이렇게. 이 화면부터 보여주면 재미없으니까 그 전에 화면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음악을 여러 개를 넣어놔요. 음악. 그래서 음악을 선택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잔잔하게 들려드려요. 그럼 그때 이제 청중들이 들어오겠죠. 그때 이제 딱 이 화면으로 넘어와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하기야 뭐 대학 컴퓨터 교수님도 이거 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시작하던데. 예. 자, F5번 키 누르면 처음부터 이제 발표 자료가 나오고 이때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휠을 굴려서 내리셔도 되고요. 올리시면 휠을 위로 올리시면 이전으로 가고 밑으로 내리시면 다음 화면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해요. 오른쪽 눌러가지고 이전, 오른쪽 눌러서 이전. 이거 하지 안 했으면 좋겠어. 프로 같지 않아. 그냥 휠을 굴리면 되잖아. 위로. 아까 그랬잖아요. 컴퓨터 교수님도 이전 이거 이렇게 눌러. 그거를 본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오른쪽 눌러서 이전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마우스 휠 만든 사람이 서글퍼 하잖아. 자, 엔터 누르면 다음, 스페이스바 눌러도 다음, 백스페이스 누르면 이전, 엔터 위에 있는 거 있죠? 백스페이스 누르면 이전.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 다음, 페이지 업 누르면 이전. 그런데 질문이 와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그랬더니 불을 다 꺼놓고 발표를 하잖아요. 어둡잖아. 어둡잖아. 그럼 불을 켜고 설명을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주면 좋은데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를 누르냐? W 눌러. W. W 한번 눌러보세요. W 눌렀더니 혹시나 저기 지읒이라고 찍히나요? 저 꼭대기에? 그러면 한영키 눌러서 W 누르셔야 돼. W. 그리고 질문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하다가 이제 또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기 되게 밝아요. 밝은 상태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질문이 있어요. 그때 질문이 요거랑 연관이 없는 건가 봐. 그럼 이 화면이 보이면 여기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때 아까 W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이번엔 B 눌러요. B 누르면 어떻게 됐어요? 검해졌죠? B 누르면 검해지지 않아요? 아무거나 누르면 다시 나타나요.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 그럼 B는 뭐의 약자? 블랙. W는 화이트. W를 누르는 이유는 화면을 하얗게 만들어서 조명을 켜기가 불편할 때는 요 밝기를 통해서 좀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얀색은요 밝아요. 근데 이 아까 보셨던 화면과 연관된 질문할 때는 그 화면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거와 연관이 없는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하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차단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가 실내가 어두우면 차단할 때 검정으로 차단하기가 불편하면 하얀색으로 차단해서 보여주면 그 주변이 밝아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때 발표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을 막 환하게 틀어놓고 발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B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이 아예 차단이 돼버리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질문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아무거나 뭐 마우스 클릭해도 돼요. 그럼 이전 화면 다시 나타나면서 또 발표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발표하시는 분은 리모컨을 꼭 갖고 있어요. 이거 리모컨을 가지고 누르면 다음 이전 그 다음에 B 화이트 이런 게 있어요. 있는 리모컨이 있고 그냥 앞뒤로만 가는 리모컨이 있고 앞뒤로만 가는 리모컨은 싸고 어떤 거 누르면 뭐 마우스도 되고 키보드도 되고 하는 그런 리모컨도 있어요. 좀 비싼 것들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단체 오면은 여기 리모컨 빌려줘요. 근데 보통 자기가 갖고 다니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다 하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 제일 마지막 이거로 끝나버렸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딱 눌렀더니 끝났습니다가 됐잖아요. 그렇죠. 아쉬운 게 뭐냐면요. 여기서 딱 누르는 순간 감사합니다 라는 창이 하나 더 나오면 좋아요. 그런데 발표하고 나면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상태로 딱 끝내면 좋은데 한 번 더 눌러. 죄다 보이잖아요. 이건 안 보여주는 게 예의예요. 손님을 모셔다 놓고 음식상을 대접을 했는데 손님 다 가기도 전에 설거지 그릇 죄다 펼쳐놓은 거랑 똑같아 보여요. 되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딱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얘를 꺼야지. 얘를 꺼야지 이제. 설거지하는 건 안 보여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열어놓고 내가 정리를 하든 말든 나중 문제고. 근데 보면 이 빈 다 틀어놓고 뭐 복사도 하고 뭐도 하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손님들은 아직 안 가고 있는데 그건 아주 안 이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것들을 해볼 겁니다.